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운동 부족이나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서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단순한 요통으로 여기다가는 엉덩이와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져서요.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네,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가 당기고 걷는 게 힘들어질 정도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협착증은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확인이 어렵다고 그래요. 평소 자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협착증일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님 모시고 협착증의 다양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협착증 초기에는 허리가 뻐근한 정도의 통증만 느끼다가 엉덩이와 다리까지 아프고 걷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서서히 악화되는 질병인 만큼 초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증상이 있는 협착증,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척추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데요. 그게 뇌에서부터 이제 신경이 쭉 내려오지 않겠어요? 네. 내려오면 등 쪽까지는 뇌신경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등 요추 1, 2번 사이까지는 이제 뇌신경과 같은 신경이 내려와서 거기서부터는 말초신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국수 다가왈처럼 하나씩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으로 척추 사이 그 공간으로 해서 신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각 몸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혈관 인체 고속도로라고 하면 신경은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망, 전력망이 되겠는데요. 전력망은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게끔 돼서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 부위에 신호를 서로 이게 교환한다든지 신경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막힌 것을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막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좁아져 있다. 좁아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각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지만 그게 모두 다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제 선천성 타입이냐 아니면 이제 후천적으로 사실은 뭐 수술하고 나왔다든지 선천성으로 다른 골대사증이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그리고 타고난 사람 중에서는 큰 비정상은 아닌데 말하자면 병이라고 할 건 아닌데 구멍이 작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천성, 후천성이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이제 설명하기 좋게 위치로만 나누면 제가 가져온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에서 쓰는 4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심부라고 해서 중심부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하 내지는 함요부라고 해서 이제 중심부에서 신경이 막 이렇게 외부로 나가려고 이게 폼 잡을 때 그다음에 추간공이라고 해서 요 구멍 안쪽에서 막히는 걸 보고 이제 추간공 타입이라고 하고 그 바깥에서만 막히는 거를 추간공 외 타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정도 나누는 건 이제 학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중심부냐 아니면 이게 요 가운데 보이는 이 신경이 중심관이 막혔냐 아니면 요 밖으로 나오는 다리 신경으로 나가는 요 부위만 막혔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 사진이에요. 2장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그 위에 정상인 부분,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죠. 그건 이제 정상인데 그 아래쪽에 4, 5번은 협착증으로 이렇게 호리병 이렇게 좁아듯이 막힌데 그게 중심부 협착증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두 번째는 이 옆에서 사진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데가 신경 나오는 구멍인데 그중에 4, 5번 사이가 검게 이렇게 막힌 부위가 있는데 그걸 추간공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좁아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은 사실은 첫 번째로 기계적으로 신경이 눌리잖아요. 이제 이게 눌리게 되면 좁아지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동맥,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맥이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경도 눌리면 신경 안에가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신경 내에서도 순환을 합니다. 림프 순환처럼. 그런 순환이 막히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증상이 나온다고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섬유 자체가 너무 누르고 있어서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맥 혈액순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안으로는 혈관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 신경 주위에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정맥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해서 증상이 생긴다는 설도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경근이 이렇게 변하고 손상을 받으면 과흥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에 그 상처가 있을 때 이게 상처만 있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이게 염증반이 동반됐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딱 쳐도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과흥분 상태가 돼서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그 신경에는 통증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요 세 가지가 이 한쪽 같이 세 가지가 모여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제일 잘 느끼는 게 통증신경이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신경이 우선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아파, 빨리 고쳐야지 하면서 이제 신호를 척후병처럼 보내는데 그러면서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것도 좀 둔하고 이게 무뎌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이게 힘이 안 주어져요. 힘이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푹 쓰러지고 그런 순서대로 되게 가기도 하지만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협착증이 그냥 마비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보다는 이런 순으로 통증이 있고 감각신경 이렇게 좀 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힘이 떨어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저 방송 중이라서 저도 약간 경직된 자세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순간입니다. 이 오른쪽이 약간 좀 저릿하고 네네네. 좀 불편해요. 네. 협착증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거 협착증인가 하는 이렇게 평소에 내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 좀 있으면 빨리 진단하고 빨리 이렇게 어떤 처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협착증은 40대에 시작해서 천천히 악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나이 먹어서 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엉치하고 다리가 그때 이제 저리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고 그래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나운서님께서 그 아프시다고 하는 거는 증상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증상만 가지고 요거다 할 수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앉아 있을 때 많이 증상이 생기는 거는 협착증보다는 디스크 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근육통이 더 많겠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은 협착증도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면 이게 끝까지 가면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네.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증상을 딱 보면서 이거 협착증 맞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증상이 나오면 사실은 거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많이 진행한 타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게 무슨 증상인데요? 되게 이제 우리 신경인성 파행은 5분에서 10분을 잘 못 걷는 거예요. 5분 정도 되면 너무나 다리가 마비 증상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너무 아파서 못 걷고.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걸으면 누구나가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협착증은 아니고 짧은 시간에 오래 못 걷고 그래서 허리를 쉬기만 하면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면 이게 신경관이 조금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증상이 쭉 완화가 됐다가 다시 걸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증상이 저명하게 있다면 누구나 증상만 들어봐도 협착증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오래 진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좀 불편한데 한 2, 30분 이렇게 움직이고 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좀 괜찮아져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그런 경우는 임상에서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기가 들었을 때는 기침, 콧물, 가래가 함께 있죠. 근데 이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되게 같이 온다고 보잖아요. 네. 감기가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사람, 그다음에 근력이 약하거나 특히 디스크가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동반된 사람들은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무겁고 그런 것들이 그분의 특정한 증상이 아니라 공통된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디스크는
혈관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무혈성 기관 중에 제일 큰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혈관이 직접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혈관 주위로만, 그러니까 디스크 주위로만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에서 이제 삼투압으로 이제 림프에 흐르듯이 이게 이제 확산으로 디스크가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이게 압력이 있으니까 좀 짜지겠지만 누워 있을 때는 그게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건강한 허리는 상관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허리가 가령 염증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아서 염증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머금으면 되게 아프겠죠.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뻣뻣하고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중력이 가해지면 그게 이제 물이 좀 빠지면 디스크가 좀 홀쭉해지겠죠. 좀 가벼워지면서 좀 증상이 완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디스크와 협착증은 거의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착증이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 20분은 힘든데 걷다 보면 확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디스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협착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근데 한 10분, 15분은 되게 힘든데 그 다음은 걸으면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다 하면 되게 적당히 막힌 사람들은 막 운동을 하게 되면 펌프질을 하잖아요. 네. 펌프질 하면 아까 왜 협착증에서 아플 수 있냐고 설명드렸던 가설 중에 동맥이 막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맥이 뚫려요. 혈액순환이 쭉쭉 되면서 정맥순환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혈액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쭉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걷는 걸 열심히 시키면 조금 더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은 한번 생겼는데 그게 뭔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협착증이 사진상에 보이는 게 협착증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게 치료를 하면서 유지하는 건데 걷는 걸 많이 하면 그런 게 오래 유지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에 좀 심한데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오히려 또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뭐 나이나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먼저 인간들도 보면 직립보행 때문에 먼저 디스크가 생기고 디스크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원래 디스크가 담당하는 그 무게 압력이 여기 이제 디스크 있고 요 뒤쪽에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7대3 정도로 무게를 앞에 쪽에서 7을 담당하고 뒤쪽이 3 정도를 담당해서 관절이 이렇게 부하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디스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쪽 힘이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3대7로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뒤에 구조물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힘을 가해지면 이제 동굴에 종유석이 자라듯이 석회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 이제 튼튼해지려고. 그래서 이제 그 경화가 되는 거죠.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뼈가 자라나면 이런 입구를 막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론 그게 이제 보상작용으로 이제 거기에 석회화되면서 좀 더 단단해지고 경화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면적을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협착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들면 협착증이 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다 그러면 또 협착증이 있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면 모두 다 협착증이 온다고 말하기는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협착증이 일단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당신 협착증이 많습니다라고 그런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수돗물이 안 나와서 봤는데 겉에서 수도관은 멀쩡한 거예요. 네. 근데 협착증은 아까 그 구멍이 막힌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단면을 이렇게 쳐서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수도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막힌 게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에 구조물은 멀쩡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내려앉으면 요 옆에 구멍들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내려앉으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확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앉거나 그다음에 이제 허리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거나 그러면 그 부위는 이렇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거기가 좁아져 있겠구나. 이제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확실히 엑스레이로 보면 의심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CT나 MRI를 찍어서 그 면적,
단면적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좁아져 있는가 그걸 보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성 협착증은 CT로도 잘 보이는데 이 옆에 추간공 타입은 CT로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MRI를 찍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이제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먼저 CT를 찍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하려고 하면 MRI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치료법도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치료는? 사실은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한 그 디스크는 오히려 터지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게 있는데 협착증은 이게 그 좀 좋아졌다가 네. 나빠졌다가 그걸 악화되고 호전되는 걸 반복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진행하는 병이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오래 지나다 보면 좀 낫는다. 엑스레이 이렇게 사진상에는 별 호전은 없지만 낫는다는 보고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걸 하면 협착증이 아주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진상에 MRI를 찍었는데 사진상에 확 좁아져 있었는데 이게 뭘 그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확 넓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디스크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디스크가 터졌는데 한 2, 3년 지나다 MRI를 찍어보니까 그거 없어졌어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협착증은 그러지 않습니다. 협착증은 디스크처럼 뭐가 말랑말랑한 게 터진 게 아니고 인대가 굳은 살이 배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막혀 이렇게 뼈가 자라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사진상에 그게 저절로 없어지거나 그게 호전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심하면 저희가 이제 보조적으로 통증 치료를 합니다. 그쪽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주사를 주기도 하고요. 또 시술이라고 해서 풍선 같은 거를 좁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도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착증에 꼬리뼈 쪽에서 이렇게 뭐 철사 같은 걸 올려가지고 카세터라고 하죠. 철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세터라고 하는데 그걸 올려서 거기를 이제 염증 이렇게 풀어주는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불어주기도 하고 씻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도포해보기도 하고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 또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넣고 거기다 이제 그냥 쉽게 그 끌 같은 걸로 그러니까 끌 같은 거 꼬챙이 같은 걸로 해서 이 구멍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시술도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나 정맥이나 그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는 약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술을 같이 덧붙여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법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수술은 언제 하게 되나요? 그 수술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꼭 사진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다소 좀 심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목표는 하여튼 기능을 개선시키고 통증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환자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단 협착증이 제일 심해지면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 발목 힘이라든지 걷는데 힘이 빠지면 보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때는 수술을 하라고 하고요. 또 이제 협착증 중에 현저하게 그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꼬리뼈 주위, 그다음에 엉덩이 주위, 항문 주위가 감각이 떨어지고 생식기 주위로 이제 그 서이부라고 하죠. 요 부위가 감각에 떨어지면서 생식기 부위도 감각 떨어지고 소변 보는 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변 항문 조이는 힘이 떨어져서 변이 좀 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증상이 오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디스크와 달리 그렇게 협착증으로 오는 마비는 호전이 잘 안 돼요. 디스크는 갑자기 팍 터져서 갑자기 마비가 탁 온 거기 때문에 빨리 어떤 조치를 해주면 돌아올 확률이 제 경험적으로는 더 많은데 협착증으로 온 마비는 오랫동안 이게 천천히 적응을 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거나 그렇더라도
이렇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증도 통증이지만 마비가 있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활 속에서 협착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운동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주 고식적이고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살을 빼는 게 일단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면 곡선이 앞쪽으로 이렇게 배불뚝이가 되잖아요. 허리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뒤에 인대 정상 부위가 뒤쪽으로 겹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쪽에 그 굳은 살이 배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일단 살을 빼는 게, 그래서 배불뚝이가 되지 않게 살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운동보다는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증상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라는 말 하고 열심히 한 사람 중에는 증상이 확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안 아프시고 수술 같은 거 안 하고 쭉 지내시면 좋겠지만 이제 의사가 개입할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의사는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저하고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걸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말기만 아니면 처음엔 좀 힘들다가도 열심히 운동을 하면 풀리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안 풀려. 예, 이제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좀 풀렸는데 이제 더 아파. 그러면 이제 내가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협력해서 뭘 해봐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맘때면 전기장판이나 핫팩 많이 사용하시죠? 난방용품이 저온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저온 화상은 40~50도 정도 높지 않은 열에 장시간 노출돼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피부가 이거 붉어지거나 가렵고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만약 저온 화상을 입었다면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상 부위에 열을 식혀주고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화상과 달리 증상을 바로 알아채기 힘들어서요. 더 조심해야 되는데 난방용품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요. 장시간 사용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